지금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님 그리고 전공별 주임 교수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하신 대학원장님 그리고 전공별 주임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입학생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권영임 대학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전공별 주임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대학원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MBA 전공 김영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그린텍 MBA 전공 김용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호텔관광외식 MBA 전공 김영갑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IT MBA 전공 박찬건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미디어 MBA 전공 김광재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는 휴먼 서비스 대학원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 전공의 김지연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심리상담 전공의 하정희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대학원의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공의 지규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교육정보대학원의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공학 전공의 한승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디자인대학원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 전공의 엄기준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아울러 방금 소개해드린 교수님 이외에도 많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사오니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빌어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권영임 대학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권영임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미래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선택에 우리 대학원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교육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며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최우수 사이버대학교로 평가를 받았고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2010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벌써 많은 훌륭한 동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원에서 세계 수준의 교수진들이 제공하는 명품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또 우리 한양학원의 교훈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은 여러분의 귀한 소망과 또 여러분의 소중한 도전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임 대학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축하를 위해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축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I said
farmelo un po', ad olio poco coci mas buie della sastra, e non te core appresto non te suie sulla guarda, Yambo, yambo, capo yambo ya, yambo, yambo, capo yambo ya, fun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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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o yambo ya, funicula, funicula. 저 높은 산이 우릴 부른다네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곳에 우리 함께 올라가서 외쳐보자 외쳐보자 저 산과 같이 멋진 우리 인생 즐겨보세 즐겨보세 타오르는 저 연기 손짓하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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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보 얌보 까빠야 뭐야 얌보 얌보 까빠야 뭐야 후니쿨라 후니쿨라 까빠야 뭐야 후니쿨라 얌보 얌보 까빠야 뭐야 얌보 얌보 까빠야 뭐야 후니쿨라 까빠야 뭐야 후니쿨리 Oh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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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Jes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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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ll, oh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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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 taught me how. Happy d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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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day,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가는 식순지 뒷면에 나와 있으며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힘에 높고 높은 뜻으로 한나라에
이것으로 2013학년도 한양사회대학교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입학생 관계자 여러분,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식장을 나가실 때까지 박수로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경영학부에 있고 MBA 전공에서 마케팅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세상이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정표를 미리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2시부터거든요. 근데 2시 23분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시냐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오면서 사실은 어제 스케줄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앞에 시간이 짧아져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름 좀 준비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하여간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학원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백대현 팀장님께서 먼저 학사 일정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원 생활을 5학기를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오늘 와서 대학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열심히 들으시고 대학원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를 보시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학원 생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면 4학기, 보통 5학기, 좀 길면 6학기나 7학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대학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 여러분 긴장 많이 되시죠? 저도 긴장이 돼요. 도대체 맨날 카메라만 보고 해서 저는 카메라 울렁증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B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김미경 씨. 요즘 뜨고 있는 김미경 씨예요. 강사. 스피치의 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하는 분이죠? 강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제 사진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여기 있는 A는 김현경이에요. 제가 B로 갈 수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A를 해서 이 앞에다 놔뒀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똑같아요. 뭘 또 비교하려고.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나이는 똑같은데 이름은 한자만 틀리거든요. 김미경, 김현경. 근데 가는 길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저분하고 벌써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작은 프로젝트도 같이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김미경 씨하고 지금의 김미경 씨는 굉장히 다른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때는 컨텐츠의 깊이도 별로 없고 뭐 말씀하실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W 인사이트라고 여성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책을 쓰시고 아마도 이제 피아노 학원 하시면서 엄마들 만나다 보니까 아, 엄마들의 심리가 이렇구나 해서 엄마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여성 마케팅이라는 거에 좀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양반 나름 역량은 있지만 저 양반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리면서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들에다가 입히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강연으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강의예요. 강의하고 강연의 차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강의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학문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해가지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강연을 하는 사람은 어떻죠? 수다를 막 떨어요. 이것도 여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강의만 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지금 깝깝하거든요. 손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기도 하고 제스처도 쓰고 하면서 재미있게 뭔가 얘기를 수다를 떨어요. 들으면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키워드를 탁 던져주죠. 그게 강연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특별 강연이더라고요. 나 강연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재미보다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익함으로 한 30여 분만 하겠습니다. 저보고 시간 때워서 2시 40분까지 하래요. 그때까지 한번 달려가 볼 텐데 밑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30분을 줬는데 슬라이드가 71페이지예요. 왜 그럴까? 이럴 줄 알고 약간의 이미지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재미는 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강의와 강연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깝깝한데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분을 갖고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럴 때 내려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될까? 나 정확한 사람 같은데. 이거 나머지 꺼주세요. 이거 배터리 닳아요. 자,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여기 기자분 빼시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답답해요? 저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왜 저 때문에 답답하신지 모르겠어요. 기분 어떠세요? 오늘 뭐 강의하세요?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담담하세요? 다행입니다. USB를 안 꽂았네요. 자,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할 텐데요. 출발선에 서 있을 때는 기대도 많고 궁금한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재밌죠. 기대하고 뭐 궁금한 것들 좀 풀어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약간 이제 머리를 좀 잡아야 돼. 지금 답답하신 분이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대학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백대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3.0 안 넘으면 안 돼요. 그 얘기 듣고 나더니 긴장도 되고 아까 온라인 세미나 하는 거 보시니까 어때요? 재미도 있어 보이지만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도 되실 거고 심지어 이제 불안하기까지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분이 드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걱정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제가 다리가 짧은 관계로 왔다 갔다 했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대학원 시작하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옆 사람 무슨 얘기하나 이게 들어보시고 자, 일단 석사가 되면 내 인생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세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다 보니까 지루한 일상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시죠? 지금 보니까 권태기에 접어드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집에서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느니 공부라도 하자.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기대감만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영어 수업 나왔죠? 교육공학과는 한 교수님 필수인가요? 그 수업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영어 수업이 필수면 이제 걱정입니다. 나 영어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면접 때 혹시 저하고 면접하신 MBA 학생들 기억이 나실 텐데 저희 학교가 온라인 대학원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도 오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뭐야? 나 출장 많은데 뭐 이런 걱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도대체 세미나 특강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온라인 강의는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으로 다가와요. 그죠? 솔직히 오늘 와서 문제를 많이 해결할 것 같았는데 학사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솔직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마 대학원쯤 되면 손잡고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시죠? 이 사람하고 도대체 내가 대학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갑갑하시다고요. 그죠? 네, 옆에 계신 분들 반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도 궁금하고 막 걱정이 되고 이제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중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내가 대학원에 왜 왔는지를 한번 본인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대학원에 왜 오셨어요? 불안하신 분. 죄송해요. 자꾸 여쭤봐서. 대학원에 왜 오셨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거요? 네. 네. 네, 좋습니다. 학문 연구를 위해서. 그 뒤에 빨간색 입으신 분. 네. 거의 미모가 저에 필적하시는데 대학원에 왜 오셨어요? 빨리 얘기 안 하면 지나가요.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다 공부하러 오셨어요. 교수님들은 정확히 이런 분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분명히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대학원 생활하면서 공부하시는지 MT 가서 놀궁리만 하시는지 중간에 잠수 타시는지 잘 보세요. 그 옆에서 오늘 계속 크게 웃어주셔서 제가 너무 좋은데요. 왜 오셨어요 대학원에?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하시려고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데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공부 잘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요. 사실 보면 승진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석사를 받으면 승진할 때 도움이 돼서 뭐 이런 기업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학위가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답해 주신 세 분은 지적 갈증으로 지금 목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이 탄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호기심이 좀 있다든지 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어요. 짝꿍한테 밀리기 싫어서.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의 짝꿍은 석사과정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불 다 끄고 가버려요. 제가 꾹 참았죠. 그래, 이제 언젠가는 저기서 벗어날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박사과정 들어가더니 좀 나아지고 박사 마치더니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해요. 늦게까지 있어도. 자,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짝꿍한테 이기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남편이 박사까지 했는데 내가 대학만 나온 게 왠지 찌는 것 같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 나도 석박사 할 거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저희 면접할 때 또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 대치동 사시는 모분, 자녀가 공부하는데 모범이 되고 싶어서 등등 사실 목적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 학문적인 탐구가 정답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만 명확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짝꿍한테 밀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뭐 수업 켜놓고 딴짓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석사학위를 딴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뭐 그런 학교 나왔어. 그런 학교에서도 석사학위죠. 계속 밀려요. 이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석사학위를 받으면 안 밀릴 줄 알았는데 받았음에도 밀리는 그런 아주 기기묘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접어드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40대 중후반. 책만 보면 잠이 와요.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모범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차라리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지 아버지가 모니터만 보면 자는 거예요. 아빠도 자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내 목표는 다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게 다르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을 다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왜 대학원에 왔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대학원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이렇게 강의 보시면서 내가 영어 강의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나 영어 수업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까이 거 영어 뭐 이러면서 내가 석사인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 좌절하죠. 근데 좌절해서 끝나면 괜찮아요. 자기를 탓하니까 뭐 교수님이 영어가 이상해 뭐 발음이 안 좋아 이러면서 이제 남을 탓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는 내가 대학원에 왜 왔는지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온 이유가 그 회사에서 학위만 있으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면 빨리 따야죠. 논문 쓰려고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가능하면 학점을 빨리 이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중간에 페일하지 않도록 과목 구성도 잘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얻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찾아서 수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가는데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요. 그러면 뭐 타고 가죠?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달렸어. 저같이 깐깐한 교수한테 1년 공부를 하고 나한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식히러 가야 돼요. 혼자서. 그럴 때 비행기 타고 가도 돼요. 뭐 옆자리에 근사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러나 저 같으면 머리를 식히러 가겠다 그러면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맨날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도 한번 빌려보고 근데 올레길은 조심해야 되겠죠 여자 혼자서. 그 다음에 아니면 렌트카를 좀 이용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돈다든지 하겠죠. 즉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섭니다. 만약에 난 여기 와서 사람 사귈 거야 그러면 공부 대충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진짜. 그 대신 공부를 못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니까 공부는 적당히 하면서 잘 놀아야 돼요. 그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대학원장님 뒤에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왜 왔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목표를 먼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기준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남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실 요즘 보시면 스카이 나왔다고 반드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 나온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부에는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학생이 그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잘 사는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는 매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매주 나오잖아요. 저희가 3D는 아니고 2D 스퀘어 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티한 것 빼고 2D인데 이게 좀 강도가 심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 보면 자기 비즈니스하고 여행 다니고 잘 산단 말이에요. 사실 좋은 대학 학벌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를 해요. 변호사, 요즘 변호사 뭐가 되죠? 7급 공무원. TV 안 보세요? 요즘은 변호사에도 7급 공무원이 돼요. 의사들이 병원을 개업해서 문 닫는 데까지 평균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쭉 갈 것 같죠? 통계로 나온 건 4.5년입니다. 밥집이 평균 2년 걸린다고 그래요. 문 닫는데. 지금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나한테 뭘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학원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석사가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삶에 의미 있는 그 실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갔더니 이제 졸렵죠? 공부하라는 얘기 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이제 졸려오니까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실력이 있는 것들이 요즘에 다 유튜브에 뜨죠? 요즘 유튜브에 뜨는 영상 좀 누구 뭔지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누구세요? 강남스타일 얘기하신 분. 살짝만 드세요. 이거 좀 창피해요. 아직도 강남스타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싸이가 계속 뜰지 안 뜰지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에 뜨는 영상을 아까 저기 노래하러 온 남학생 4명은 딱 보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꼭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이따가. 그 다음에 또 뜨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멘트가 주세요. 언제인지 And remember 소리 나오죠? the truth that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사람이에요. to love another person is 여자 목소리 같이 나오죠? not pure. 이거 어저께 편집하느라고. 자, 이 한 사람, 닉 피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자 역할도 하고 여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반드시 유튜브에서 오늘 찾아보세요. 시리즈로 있어요. 그 팬텀 오브 더 아프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메들리도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음악만 듣지 마시고 일단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보면 표정이 다 살아있어요. 자, 우리 뮤지컬 배우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역을 잘 소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배역과 모든 스토리를 다 꿰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 정말 기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뻑이 갔습니다. 자, 그럼 이 리 밀리테리블이나 닉 피테라가 왜 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제가 좋을까봐 그냥 동영상을 넣은 것이고 왜 뜨는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맞아요. 열심히 들으신 분이 답도 잘하시네요. 여기 안 넘어가니. 실력이 있어요. 일단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요. 이 여기 나온 군인들이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을 전공한. 이 친구는 독일에서 성악하다 온 사람. 여기도 음대 재학 중. 그러면서 또 자기 전문직에 있어요. 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이고 이 여자친구도 다 군인입니다. 중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닉 페테라라고 하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작가이면서 가수예요. 한번 동영상들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은 재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기본 요소인 IQ, 즉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은 재미없으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EQ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IQ랑 EQ를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유튜브죠. 이 사람들은 소통을 할 줄 알아요. 세상하고 소통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자, 요즘 세상에서 실력은 여러분들이 학문적 탐구만으로 실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한 20분 얘기했는데 10페이지 갔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일단 실력을 쌓는데 기본적인 게 IQ, 전문 지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제가 앞에서 김미경 씨하고 김연경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연을 할 것인지 강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말하는 톤앤 매너도 달라지고 서체도 달라지거든요. 학사 안내하는데 이런 글씨체로다가 얘기를 하면 예외가 통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반듯반듯한 글씨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하고 키워드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글씨체도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만 바탕에 흰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좀 더 밝게 만나고 싶으니까 흰 바탕에 글씨를 좀 진하게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 정의가 공부를 하는 데에서 기본인데요. 여러분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석사의 용어 정의부터 해봅시다. 석사가 뭐죠? 석사. 읽으시면 안 되죠. 석사가 뭘까? 마스터가 뭐예요? 석사. 그죠? 석사는 마스터, 마스터는 석사.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한 기초 실력을 닦는 거고요. 대학교에 가서는 뭘 하죠? 그 분야에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요. 근데 석사가 되면 마스터가 되죠. 그럼 뭐죠?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다 경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경영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관리도 경영이거든요. 경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 일도 시켜야 돼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이 조직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석사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경영 1.0 시대에는 복정하고 근면 성실하고 지식이 있으면 다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갖고 통하지가 않고 주도권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저 장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주어진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도적으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아는 것 외에 또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을 잘 끌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실력도 있어야 되고 몰입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바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 이야기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교양, EQ랑 NQ까지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되라고 그랬더니 또 누가 멋대로 해요. 이거 멋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명확하게 그 분야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해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응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들은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응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차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실력, 나만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얄밉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온라인 비실시간 수업이 있다라고 했죠. 그걸 열심히 들으면서 개념과 이론의 기초는 당연히 잘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설이에요. 살아있는 조수석이라고 일기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신 분인데 이분은 아예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노트북을 아예 수업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 딴 일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책상은 항상 수업하는, 대학원 수업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고 교재도 항상 주교재도 읽고 그 다음에 바인딩에다 필요한 것들 다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트 정리도 해서 다 여기다 붙여놔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초록색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할 준비를 하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컨셉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강연이 뭔지, 강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부생들은요 대부분 일하지만 한 학기에 5과목 또는 6과목을 들어요. 매일 한 과목씩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2과목 평균 듣죠? 졸려오세요? 네. 자, 2과목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늘 내가 꼭 수업을 들을 거야.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술 한잔 걸치고 다 집에 왔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하죠? 자죠. 자면서 무슨 생각하죠? 내일도 태양이 뜨는데. 그죠? 그런데 내일도 태양이 뜨지만 내일도 술 먹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일 또 못 들어요. 그럼 모레도 태양이 뜰 거야. 이러다 수업이 밀립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좀 깐깐한 교수들이 전화를 해요. 수업에 안 들으세요? 그럼 이제 처음 네 들을 거예요. 그러다 안 받아요. 씹어요. 그러다 이제 막판에 F예요. 문자 보내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막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휴학할래요. 그럼 옛날 같으면 제가 좀 저도 그땐 젊어서 휴학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점점 더 바빠지지 한가해지지 않나요? 막 이제 끌고 갔어요. 요새 어떻게 하냐면 네, 푹 쉬세요. 아마 계속 쉬시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푹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걸 끝을 마치려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주세요. 그리고 강의 노트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는데 있다면 미리 훑어보고 수강을 해요. 강의 노트 없으면 어떡하죠? 뭘 훑어보죠? 뭘 훑어봐요? 인터넷 서핑? 아니에요. 주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시고 수업에 오세요. 그래야지 내 머리가 그쪽으로 환기가 돼서 공부할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할 때도 재밌어요. 저는 100분 쇼를 하거든요. 보통 90분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100분 수업도 있고요. 뭐 어떤 학생이 300분 했다는데 그건 구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작두를 타기 시작하면 수업 시간 진행되는 걸 모르고 한 120분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막 흥분을 해요 같이. 그래가지고 자요. 저는 수업에서 흥분을 하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요. 그러지 마세요. 하다가 한 꼭지 작게 끝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지셨어요. 교수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딱 단추를 누르고 좀 쉬고 오세요. 그걸 안 하고 교수님 수업이 너무 길어요. 뭐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수업을 자기한테 맞춰서 시간도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달라고 되게 그러시거든요. 저는 강의 노트를 드려요. 그럼 뭐 오타가 있어요. 그럼 막 신경질 내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든 노트일 뿐이에요. 그때 옆에 교수님들이 그래요. 당신이 강의 노트를 주니까 나한테도 달라고 그러잖아. 경쟁하느라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강의 노트를 주지만 저 선생님은 안 줄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교재를 보시면 되고 노트는 교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노트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이거 녹음해주세요, 선생님. 분명히 자기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학기가 시작되면 강의 노트 왜 안 주세요? 그러거든요. 노트 필기는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플레인 정말 많이 해요. 수업이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해요. 수업이 짧아요. 사례나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교수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과제를 또 대학원이니까 주죠. 그러면 주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왜 똑같은 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은 동일한 주제로 해야지 배우잖아요. 참 아는 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팀플이 뭐예요? 팀 프로젝트거든요. 팀플로 해주세요. 막 그래요. 팀플로 하면 그 다음에 개별 과제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2010년에 대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 팀플레이로 주제를 하나 줬더니 이런 컴플레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과목은 소비자행동 연구니까 개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르르 달려들어서 저희 팀플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제는 알아서 정해서 하세요. 연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랬더니 주제를 좀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 결혼하는데요. 신혼여행 가는데요. 그 천천히 가세요. 방학 중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옆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신혼여행 갔다고 왜 쟤는 성적 잘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 안 봤는데 왜 봐주세요.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얼마나 의견이 많은지 배가 산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은 멘토입니다. 좀 제발 선생님을 믿고 좀 따라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2과목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목마다 목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과목도 선생님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멘토로 믿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의견을 잘 제시하고 소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양 있게 하세요. 주인답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보여드리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오프 모임하고서 뭐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재미가 붙는 거예요. 오프 모임이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실 Q&A, 요거는 뭐예요?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막 사고 쳤다고 뭐 글도 쓰고 여기다 댓글도 서로 달고 되게 재밌어요. 열심히만 하면. 그 다음에 1대1 상담실. 이곳에는 그 딴 사람이 알면 좀 창피한 거. 그다고 너무 사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교수님 연애담을 여기 써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혼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사실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올리는 것도 이쪽이 적절하겠죠. 근데 과제 제출 같은 경우는 Q&A 올리는 게 나아요. 왜? 똑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전공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도 들어가 보세요.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안내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실별로 팀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별 토론방을 이렇게 열어줘요. 여기는 제가 윤승재 교수님하고 반반씩 하는 과목인데 팀인데 이분이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교 선생님하고 윤승재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올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별 토론방인데 보시면 요런 조들이 게시글이 많죠. 그리고 조회도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해요. 성적도 좋아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적이 나와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다가 서로 응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정리한 내용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여기다 쭉쭉쭉쭉 댓글을 달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김명덕 씨 같은 경우는 LA의 실리콘밸리에 계세요. 미국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분은 또 재밌는 게요. 좀 그 지휘가 되시는지 중국으로 출장 가실 때 인천공항에서 조원들하고 회의하고 가시더라고요. 특강도 오시고. 그 정도면 거의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토론방만 잘 활용하면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고 멀리 있는 분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몰랐죠? 온라인의 세계가 이렇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뭔가 토론하고 싶다. 수업 외에. 그러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 자유 세미나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요로 딱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면요. 지금 방학 중인데도 이렇게 논문 지도도 교수님들이 하시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있어요. 아까 백 팀장님께서 보여드렸죠. 그 세미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강의실에 학습 자료들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하면 오프라인 대학원 우리가 찜쪄 먹죠. 그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은
아직 다 못 돌아다니실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돌아다니세요. 추운데 바깥에 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각각의 메뉴들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잘 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한 내용을 응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다양한 상황에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하려면 그냥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것으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수업 그냥 틀어놓고 졸아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들 많이 읽고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례에 적용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적용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트는 항상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왔죠. 시험과 과제예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장현 씨는요. 포항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강의 노트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교재를 항상 읽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친구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서 다음에 어떤 걸 업데이트해야 될지까지 잘 알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 제가 지난 학기에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과제를 줬어요. 그때 처음에 남학생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우리는 화장품 몰라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에 있는데 군인들이, 즉 남자 군인들이 과연 화장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갖고 조사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화장품은 어떤 쪽으로 남자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팁도 가이드 코칭도 많이 해주게 되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많이 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요즘 장동건이 아이오페 선전 열심히 하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앞서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험과 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험과 과제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려오세요? 아직도 답답하세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자,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거 어저께까지 찾다가 제가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내는 문제 유형이 또 있어요.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보기 중에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객관식도 좀 내다 보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물어봐요. 해당 사항 없음 있나요?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있나요? 주관식은 몇 개인가요? OX는 몇 개인가요? 시험 시간은 얼마인가요? 범위는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알려드리죠. 시험 시간은 몇 분이고 문제 해당 사항 있으면 없으면 다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은 간혹 제가 차시별로 정리해야 될 내용을 다 알려드려요. 보면 거기 시험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질문은 적극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준비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치를 땐 뭘 하죠? 어떻게 컨닝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쫙 펼쳐놓고 하는데 내용도 광범위하고 대학원 일이니까 응용하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답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치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걸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기술하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서 답안지 작성 요령, 보고서 작성 요령, 파워포인트 작성 요령, 발표하는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아까 좀 잠깐 보셨겠지만 뭐 하는지 아세요? 남의 내용 안 듣고 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 거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준비 철저히 해놓고 남이 할 때 열심히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저렇게 하니까 이야기 나쁘구나 이런 것까지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석사과정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이게 신라면 블랙이 이슈가 됐을 때 제가 문제를 낸 거였어요. 종합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 중에 보는 시험도 아니고 대학원 종합시험이에요. 석사를 마칠 수료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저기 까만 건 제가 타이핑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를 그냥 쫙 냈더니 답을 이렇게 달랑 썼어요.
이건 간략하게 해서 제가 넘어갔어요. 간략하게 쓰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다시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시오. 그랬더니 답 어떻게 썼죠? 2줄 썼어요. 이건 석사의 답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내용이 잘 기술도 안 됐고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자, 국내 시장에 재출시하는 신라면 블랙 타겟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랬더니 기존의 신라면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근거가 뭐야? 그때 별 얘기 없어요. 이거를 패스를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요거 좀 예민해지죠? 요거 잘못 대답하면 우리 저렇게 답으면 졸업 안 시키겠다. 안 시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합시험 볼 때도 그렇고 기말시험, 중간시험 볼 때도 석사답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 2, 3, 4, 5 그 블렛으로 쓰기를 원하는 시험 문제가 있고요. 잘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표현할 줄 알아야 그게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갑갑하세요 다시? 네. 그 다음에 보고서는 뭐냐면요. 워드나 한글로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표지에 학생들 이름도 다 써야 되고요. 목차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잘 기술을 하고 단락 나누기도 잘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페이지 수 누리느라고 문장마다 엔터키를 눌러요.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때 문단 나누기를 배웠는데 보고서 쓸 때 문장 나누기를 해요. 제발 이런 것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파워포인트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 구조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보고 싶잖아요. 여기만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도 보시면 준비를 많이 해야지 이 시간이 알차게 굴러갑니다. 교수님들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학교에서 하세요. 그래서 보통 막 11시에 끝나고 이거 업로드하고 그러면 12시에 집에 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편하게 하시는데 아까 출산하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문 딱 잠궈놓고 진지하게 세미나를 하세요. 아까 안 보였죠? 가려서. 요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업하신 분이에요. 다들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얼굴 가리시지 마시고 조명 잘 켜시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숙성을 다 시킨 다음에는 자기 실력으로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나 프로젝트를 때우기로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걸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라이더는 저 같은 경우는 조언평가를 나중에 해서 점수를 팍팍 까거든요. 그리고 그냥 안 넘어가요. 양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참여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솔직해요. 그래가지고 참여 안 했어요. 그럼 그래 한 학기 더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과제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과정을 좀 잘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제 갖고 걱정하는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를 주고도 과정이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5차까지 과제를 내도록 하거든요. 중간중간 체크하고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최종 과제까지 제출을 해요.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똑같은 주제 이것도 제가 타이밍을 얼마나 신기 있게 잘 맞췄는지 그 휴대폰에 대해서 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딱 했더니 그때 스마트폰이 뭐지? 막 그런데 스마트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자마자 스마트폰 시장이 확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돗자리를 한번 깔았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은 STP 보면 여기 주로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춰서 북미 시장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제시를 했고요. 또 다른 조는 이렇게 보시면 아니야, LG 정도 되면 두 시장을 안전하게 가야 돼. 신흥국 시장하고 선진국 시장을 노리는데 선진국엔 스마트폰으로 가고 신흥 시장에는 그냥 당분간 저가폰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서 배우고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교수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러버스라고 하죠. 강의 계획표.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공지사항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해도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 이름을 알아듣다가 저 사람 수업을 듣지 말아야지. 그러실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1년간 휴식년이기 때문에 제 수업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자, 아까 나왔던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교재 항상 읽어요. 교재를 요즘에 안 사는데요. 교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나 학습 자료들을 이렇게 바인딩을 하시고 일정표 하시고 이 컴퓨터는 항상 점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일단 되어 있고요. 컴퓨터 관리 정말 잘하세요. 갑자기 막 툴바 생기고 막 엉키잖아요. 그래서 PC 환경을 항상 점검을 해요. 시험 전에는 당연히 필수고요. 온라인 세미나 전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만 제대로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하실 때 아까 보셨겠지만 한 사람만 잘 안 돼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학생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남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교과서 또는 주교재를 항상 준비하시고 자료, 강의 노트, 기타 참고 자료를 잘 관리를 하시고 정리할 때도 그냥 갖다 묶어놓지 말고 유목화하세요. 이게 바로 지식의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연습을 하시고 일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일정 관리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어느 초등학생의 생활계획표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얘 되게 웃긴다. 12시부터 3시까지가 이불객이에요. 3시부터 6시까지가 옷입기예요.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뭐 많아요. 8시부터 9시는 휴식하고 학교 숙제를 9시부터 11시 하고 또 쉬고 뭐 이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재밌죠. 5시부터 6시 밥 먹기, 6시부터 7시 이 닦기, 7시 8시 야식 뭐 이래요. 이런 생활계획표를 만들지 않겠죠. 허무맹랑한 생활계획표 만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의외로 학교에 오시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귀여워지세요. 제가 어떤 일을 처음에 겪었냐면요. 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막 글을 써서 제가 댓글을 써줬어요. 어떤 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 친구 40이 넘었어요. 남자분이에요. 교수님 왜 그 친구만 이뻐하시고 댓글 3개 써주셨어요? 난 2개만 써주시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댓글을 딱 쓴 다음에 전화했어요. 자 이제 네 댓글 3개야. 이따 저녁에 와. 그래서 밥 먹이고서 되게 야단을 쳤어요. 학교에 오면 유치해져요. 학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렸어요. 중학생이 되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중학생 좀 나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또 뭔지 아세요? 자, 스타디가 있어요. 아침 공부가 있어요. 열공이 있어요. 미치게 열공이 있어요. 공부가 있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쉬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생활계획표 이렇게 짜면 어떻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서 오늘 못 지켰으니까 내일도 못 지켰어. 그러다 에이스 때려치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초딩의 그 생활계획표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렸거든요. 아니면 엄마가 찢어버렸든지. 그래서 일정 관리할 때는 본인의 역량과 업무를 좀 잘 확인해서 일정을 관리하시고 항상 버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날짜도 그렇고. 그죠? 매일매일 공부할 수도 없고요. 매 시간 공부할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퇴근해서 집에 가서 씻고 앉아보세요. 10시, 11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서 일정 계획서를 만드시고 중요도의 순서도 잘 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시니까 그 대학원 다니시는 동안에는 사업이 조금 약간 슬로우 다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논문도 쓰시고 잘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배를 해야 되겠고 적어도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면 학교 등교를 위한 시간을 배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학부에서 지금은 한 5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를 하세요. 왜? 저녁 시간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또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공모를 하셔가지고 상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일정 관리를 잘 하시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셔야만 멀리 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옆 사람도 배려하시고 글 하나를 올릴 때도 배려를 하시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실 때도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좀 성숙한 태도를 보이시고 참여와 배려도 하셔야 되는데 이 참여와 배려를 하느라고 원우들하고 참여와 배려를 하다 보면 누가 삐지죠? 식구들이 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생활의 균형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은 식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모범적인 가장도 될 수 있고 모범적인 와이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잘 하시면 전문 지식 플러스 뭐죠? 교양까지 쌓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보면요. 또 이거 보면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에이씨 나는 어떡하지 그러실 텐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제가 약 오를까봐 사진 다 뺐어요. 저 퇴촌에 있는 털번에 바베큐 가서 뭐 바베큐도 드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내시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건데요. 이분들은 1학기였는데 1학기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은 그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조별 토론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3월 11일 날 조짜서 첫 미팅하고 이날 발표회하고 16일 날 최종 리포트 피드백 받아서 제출했는데 오프라인은 6번 만났어요. 근데 게시물 120건, 1200건의 조회수, 게시건당 평균 3, 4개의 댓글을 달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요걸 또 강의 시작하고 오프 세미나에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올라오는 글들이 뭐 2000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반은 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자, 이거는 A라는 과목이었고요. 아까 거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과목을 했어요. 요거는 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입히는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타이어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브랜드까지 만드는 이런 과제들을 했어요. 이거 저작권이 있는 건데 우리 학생한테 익스큐즈를 하고 제가 좀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화면 구성도 달라지죠. 좀 더 연구니까 학문적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팀활동 보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자유세미나예요. 수업 시간이 아니라 아까 온라인 자유세미나 신청해서 팀원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멀리 있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아까 옆 사람 보니까 어땠어요? 쎄하죠?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쎄하게 가실 건가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참여를 좀 많이 하세요. 여기 뭐 반려구도 하고 첫 MT였어요. 대학원 2010년 3월에.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좋다고 그러시고요. 이거 매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MBA에 있기 때문에 MBA 사진이 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따오길 잘했어. 수고 안 하고. 자, 표정 보면 너무 밝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가정사의 방해는 받지 마세요. 그럼 대학원 못 다녀요 또. 집에서 싫어하면. 그다음에 이때는 처음이라 연합 세미나로 모든 전공원들이 다 참여해서 세미나를 또 했었고요. 자기네들끼리 또 되게 잘 놀아요. 좀 불러주면 좋을 텐데 자기네끼리 이렇게 스키 캠프도 가가지고 열심히 보드도 타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71페이지 중에 63페이지까지 왔어요. 시간 맞추는데 귀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역량을 조금 점검을 해주세요. 아까 같은 생활계획표 짜지 않도록. 자, 일기들은요, 책임감을 갖고 정말 무섭게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혹시 여기 교보 출신 계세요? 교보생명? 교보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생나무를 뚫는 도전 정신이래요.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논문을 쓰겠다고 달려들어서 16분이 그때만 해도 제 전공에 저밖에 없었는데 논문을 쓰겠대요, 저한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속으로 여유를 가졌죠. 다 떨어져 나갈 것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번 졸업식까지 4명이 성공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연기를 하시거나 대부분 전환을 했어요. 그냥 과목을 수강하겠다고. 논문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는 논문을 쓰겠다 할 때는 흥미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쓰세요. 한 분은 맥주 사업을 하셔서 맥주에 대해서 쓰셨고요. 한 분은 아디다스 키즈를 경영하고 계셔서 아동 신발에 대해서 쓰셨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에 계신 분은 워낙 인터넷 브랜딩, 마케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다른 사이버 대학 교학과에 계신 분이라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무지하게 해야 되고 제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잘 해드리려고 하지만 논문 쓰시는 학생들한테는 뭐 가차 없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역량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논문 쓸 때는 내가 시간이 30분씩 매일 있는 시간은 다 버리는 거고요. 청크로 있어야 돼요. 할 때 쫙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과 절박함이 없으면 이거를 마무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자기에게 맞는 뭐죠?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기초가 되는 생활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주세요. 일정은 실행 가능하도록 당연히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좀 등교 좀 해주세요. 그냥 실없이 학교 한번 왔다 가시는 거예요. 여기 그 행당동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학교, 전공, 과목 순서로 게시판을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무슨 공지가 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눈팅만 좀 하지 마세요. 흔적을 남기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학생은 항상 긍정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막 문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답이 온지 아세요? 제가 11월에도 문자를 1,300건을 보냈어요. 학부까지 총괄해서. 뭐 한 달에 12만 원 나오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휴대폰 요금이. 열심히 보내요.
그런데 단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단문자가 왔을까 열어봤더니 한사대가 뭐 하는데요. 뭐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 전화해서 화내요. 제발 개인정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점, 과정, 시험과 관련된 중요 일정, 그리고 해야 될 리퀘어먼트들을 스스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항상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겨울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출 수 있느냐, 석사다움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갖추실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억지로 A에다 끼워 맞추느라고 처음에 M으로 맞춰가지고 3M이야 막 이러다가 아무래도 아니에요. A에다 맞췄어요. 난리지지만 아카데믹한 난리지를 갖춰야 돼요. 잡스러운 난리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애티튜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게 뭐죠? 실행이에요. 실행을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옆 사람이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우가 됐던 가족이 됐던 함께 할 수 있으면 실행이 쉬워져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면 굉장히 바빠요. 그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체크리스트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한 얘기 강연이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일단 본인한테 의미 있는 목표를 다시 정하세요.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력이라는 거는 혼자 앉아서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IQ, EQ, NQ가 같이 섞어져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과 공감, 소통하는 차원에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쓰고 계시죠? 안 되면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석사다워야 돼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교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3가지로 알려드렸죠. 아까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위에 있었어요. 자, 명확하게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숙성을 시켜야 되고 숙성시키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만의 실력으로 쌓기 위해서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여기 쫙 있죠. 이해를 잘하려면 항상 준비하고 학습을 해라. 그 다음에 멘토, 선생님을 신뢰를 해라. 그 다음에 소통의 달인이 돼서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체크를 해라. 응용력을 키우려면 숙성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정리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과 과제의 의미를 이해해서 과정까지도 열심히 거쳐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정답보다는 논리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만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과목별로 이제 또 성적은 또 잘 받아서 3은 넘어야 되잖아요. 평가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기본 자세를 갖춰주세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거 사세요. 아니면 학교에 오셔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 준비하고 잘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히시고 나의 역량을 점검하고 이제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석사 다음에 3가지 차원이 있었죠. A 3개, 아카데믹 날리지, 애티튜드, 또 액션. 이 3가지를 반드시 숙지를 해라. 그랬더니 밑에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바쁘죠. 이러다 보면 뭐가 쌓이죠? 30초 남았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죠? 그럴 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반드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함께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우들과 식구들과.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를 반드시 힐링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요 뭘 했냐면요 그냥 이렇게 학교에 있다가 뭐 스트레스 확 쌓이면 그냥 운전하고 나가요. 그래서 대면 콘도 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밖에도 이렇게 보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또 하나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은 1월 6일인가요? 북악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제가 하는 힐링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오지 마세요. 거의 그 흑인이나 히스패닉처럼 음악을 무지무지 크게 들으면서 뽕짝 빼놓고 다 들어요. 그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듣고 그냥 음악에 푹 빠져가지고 학교까지 출근 또는 퇴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때그때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해서 바쁜 생활을 힐링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찾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5학기, 4학기 또는
6, 7학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은 반드시 5학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석사다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다 이루어서 졸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y question? 없죠? 명료하죠? 대학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꿈을 잘 이루시고 졸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제가 2010년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매 학기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4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도 배출을 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좀 떨리긴 하는데요. 저희 대학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2009년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대학원 중에는 최대 규모고요. 지금 현재 5개 대학원, 10개 전공, 입학 정원 총 350명입니다. 경영대학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전공이 있고요. 휴먼서비스대학원은 2개 전공, 부동산대학원 1개 전공, 교육정보대학원 1개 전공, 디자인대학원 1개 전공, 그래서 총 10개 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2010년 1학기 같은 경우는 290명 정원에 지원자 수 916명에서 총 3.2대 1, 그리고 3.2대 1, 그리고 작년엔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공학하고 디자인 전공이 생기는 바람에 290명에서 350명으로 정원이 늘었고요. 지원자는 좀 더 늘어서 931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 한 3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분 분표를 보시면 역시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0대, 그 다음 50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 경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지방에도 한 26%가 계시고 해외에도 한 2.2% 학생은 해외에 다니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신기한 화면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 지금 해외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보면 뭐 굉장히 뭐 이스라엘도 있고요. 저기 보면 저기 프랑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페루, 뭐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케냐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얼굴이 있는 분이 이번에 이제 졸업하시는 분인데 최우수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밤새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도 1등을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해외에 있는데도 전혀 수업 수강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도 뭐 이렇게 재학생들이 대부분 좀 사회적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왜 다니시냐 보니까 바쁜 일상생활로 오프라인 특수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식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인사 나누시면서도 저 사람은 여기 도대체 왜 다니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 공간들은 여기 보이는 사진에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대학원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대비 416%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겪으시면서 알 수가 있는데 모바일로도 수업을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화상 온라인 세미나도 가능하고 이따가 제가 좀 시연을 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게 굉장히 잘 오신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 학생과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공별 세미나를 좀 개최를 해서 서로 재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해서 뭐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교수 학생 간의 비율을 굉장히 늘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 1인당 수강 인원은 15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한 명이 대학원생 15명을 맡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학생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학점 되게 쉽게 따고 쉽게 졸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이 오히려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전국 특수대학원 보면 84%가 A 학점을 받는데요. 저희는 한 68% 정도만 A 학점을 받게 되고 B, C, F도 5% 정도는 F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실 때까지는 평균 평점 B 학점을 유지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어떤 대학원이 좋은 대학원이냐를 그 판단하는 지표는 재등록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만족을 해야 해당 다음 학기에 재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 2012학년도 재등록률인데 보통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률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의평가 역시도 뭐 보통 B+에서 A-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87점대에서 90점대를 상회하는 정도의 강의평가 결과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본인의 강의평가 만족도를 적은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 과목은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비동일 계열의 경우, 가령 본인 학부가 화학을 전공했는데 이번 대학원은 MBA로 진학한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고요. 총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이수를 하게 되고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페일로 진행이 되고 F 학점을 맞지 않으면 패스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그 본인이 수강 신청한 2과목 외에 한 과목을 더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가지시고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틈틈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선수 과목은 참고로 학부에 개설된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부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은 학생들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구성되며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4학점은 바꿔 말하면 8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한 과목이 3학점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총 8과목을 1에서 4학기 동안 이수를 하게 되고요. 전공 필수가 있는 전공도 있고 없는 전공도 있습니다. 없는 전공은 전공 필수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전공 필수가 있는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과목을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학기 차에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논문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논문은 필요 없고 그냥 졸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5학기 차에 논문을 쓰면 논문 자체가 6학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패스하면 총 30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하고요. 논문을 안 쓰시는 분들은 학점 추가 취득 과정이라고 해서 2과목을 추가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6학점을 채우면 총 30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논문 제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1학기죠. 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면 2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년 1학기, 3학기 초에 본인이 논문을 쓸 거냐, 수업을 들을 거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선택 신청을 하고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4학기 초에 지도교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방향이라든가 성격 같은 걸 같이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을 4학기 때 보게 됩니다.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졸업에 대한 필수 시험으로서 본인이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3과목 중에 2과목 이상의 70점 이상이면 종합시험을 패스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과목을 내가 종합시험 과목으로 선택할지는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학기 때 학위 논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한 그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나는 논문을 안 쓰겠다, 나는 그냥 수업 듣고 졸업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일단 과정 선택을 할 때 본인은 이제 학점 추가 취득 과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역시 종합시험을 똑같이 보게 되고 5학기 때 해당 전공의 과목을 2과목 추가 이수해야 졸업학점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3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저희 그 수업 연한은 총 5학기입니다. 5학기를 등록해야지 수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료 상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5학기까지 다 등록을 하고 수업도 다 듣고 다 했는데 어떠한 과정 하나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가령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든가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든가 논문을 완료를 하지 못했다든가 하면 수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 수료 후 5년 이내에 졸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5학기 내에 모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 매 학기 좀 신경을 써 나가셔야 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 학기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B 등급에 지금 파란색 줄이 거져 있죠.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B학점 이상의 평균 평점이 돼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가령 학부에서는 내가 뭐 공부를 굉장히 못해서 학점이 2.4인데 괜찮은가요? 예, 2.4도 학부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원은 학칙상 2.4, 2.5, 2.8, 2.9도 졸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가 학기를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럼 본인의 등록금을 또 내고 그 남들보다 더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학점 관리를 잘해서 그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혹은 2달만 하면 아 이런 거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해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는 비실시간 강의입니다. 비실시간 강의라는 건 온라인 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0시가 되면 해당 차시의 컨텐츠가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해당 주차에 해당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한 강당 80%는 이러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온라인 세미나, 이 온라인 세미나라는 거는 뭐냐면 화상이나 음성, 텍스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실시간 오프라인 세미나는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평일에 진행하지는 않고요. 토요일 오후에 진행하니까 이번 주 뭐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공지가 올라가면 아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구나 해서 학교로 오시면 되고요. 부득이 내가 뭐 출장을 간다든가 그날 뭐 제사가 있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불참하는 경우는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저희가 다시 녹화를 해서 컨텐츠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뒤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세미나는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학기에 뭐 한두 번 있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같이 동기들 인사도 하고 교수님들도 인사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세미나는 참석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동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컨텐츠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공학 그 컨텐츠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해외 석학 특강을 옴니버스 강의로 좀 엮은 전문성 강화된 강의들이 있고요. 이건 호텔 관광 MBA랑 MBA 강의입니다. 이거는 100% 영어 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한다 하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하고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도전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강 신청을 다 마치셨지만 3월 첫째 주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과목을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그 학습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강의들, 좀 실용성을 강화한 컨텐츠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심리상담 학생들이 여기서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가상 사례, 그래서 실천적인 뭐 현장 탐방이나 실습을 통한 현장 연계 강화형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동가족 전공이고요. 아동가족 같은 경우는 이 논문 리딩 같은 걸 통해서 좀 기초 이론 바탕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연구 강화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화상 세미나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끝나고 김영경 교수님께서 실제 대학원 생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실 텐데 그 교수님이 한 화상 세미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근데 발표를 제가 7분 하라고 그랬는데 14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10분 사람들은 다 거예요. 각자 집, 보통 한 회사, 10분 하려면 한 10분 직장, 정도 어디 되고요. 아무 데서나 다 접속을 한 상태고요.
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는데 저희가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을 끊겨 보입니다. 근데 해볼게요. 실제는 이렇게 끊기지는 자, 않습니다. 자, 중간에 물어보면 빨리빨리 지금 대답할게요. MBA 성승기란 학생 같은 경우는 조장으로서 성승기 학생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발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커멘트를 주시면서 뭐는 잘했다, 뭐는 잘못했다 이거는 고 조금 받아들이는 넓게 가면이 거고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PLC 제품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일방성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들을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휴대폰 단말기는 참고로 성숙기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도입기 참고로 여기 있는 요 학생 지금 가렸죠? 요 학생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고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고 이거는 학생이 발표한 겁니다. 감정이 본인의 막 그 공하지 사례에 않을까. 대해서. 아 역시 나는 아무도 좀 좋아할 수 없는 건가? 그런 것이 얘기를 한 것이 다른 되게고 네. 과정 예, 다음 발표자로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어지겠습니다. 코멘트를 해주시고 예, 한희경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한유경이라는 선생님은 지금 대전에 있는 실제 중학교 교사입니다. 대전에서도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뭐 학교 오실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이런 저 식으로 한희가입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둘째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이 다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서 둘째도 제가 지금 끌어안고 아기띠로 안고 발표하는 중이라 혹시나 그 빨리 15분 내에 제대로 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기가 깨진 않을까 참 불안한 마음에 얼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근데 발표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기가 깰지 모르는데 재앙화라든가 아니면 교수님과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잘 그런 발표를 사고 하시게 시야의 왜곡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아래 보면 학생들끼리 증거로는 이렇게 채팅도 생후 50일도 가능합니다. 안 된 그래서 그 예민한 동기들끼리 뭐 잘 아기 둘째 진행하나 뭐 때문에 파이팅 해라 뭐 정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 제대로 때문에 못 듣고 있다는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것이 시스템이라 생각이 듭니다. 100%였거든요. 그래도 아주 잠깐씩이라도 이런 화상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실 때 저희가 웹캠하고 헤드셋을 다 나눠드립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안 챙겨가시면 개인이 구입하시기에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고 뭐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4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대학원 총원우 회장님이신 김상훈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나오기 뭐 해서 이 순서지 하나 달랑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딱 2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렸으면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셨겠죠. 오늘 김연경 교수님 정말 열강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워낙 그 열창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물론 뭐 총원의 소개이긴 하지만은 저 친구 얼마나 또 영양가 있을까. 교수도 아닌데 같은 대학원생 학생으로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좀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저는 이번 2013년도 제4대 총원우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된 부동산 전공의 김상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까 평균 연령대가 30대가 가장 많다고 교수님 통계를 주셨는데 그건 저는 조금 더 높습니다. 얼마인지는 비밀이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령으로 1년 전 이 자리에 그 당시는 백남음악 그관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걱정도 됐고 많은 궁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앞으로의 2.5년 세월을 시간을 내가 잘 요용하게 보낼까 많은 걱정들이 됐는데 어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1년 지나고 마지막 5학기 차에는 논문 학기라고 해서 아까 보셨듯이 논문 내지는 자기 학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세월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개 부분의 전공이 있고요. 2013년에도 10개 부분의 각 전공별 대표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회장님들 앞으로 모셔서 잠깐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 좀 나오시죠.
저분들은 그 여러분들 좀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고 또 같이 고락을 함께할 박전공들 대표분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많이 못 오시고 아마 다른 또 여러분들 맞이할 일정 준비하시느라 그쪽에 또 계시고 해서 오늘은 5분 정도 오셨습니다. 10분 중에서.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 좀 해주시고요. 네, 각자 좀 개인 소개 잠깐 간략하게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기고요. MBA 원호회장 장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3기고요. 미디어 MBA 원회장 맡고 있는 문종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공회장 이성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텍 MBA 3기 정용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 소개 이후에 우리 총원회 소개 이후에 여러분들을 또 인솔 하시고 각 전공별 그 정해진 방으로 가서 남은 또 시간을 즐겁게 지내실 아마 여러 가지 그 도우미로 또 일을 하실 우리 회장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고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 대학에서도 여러분들 뭐 총학생회가 있었지 우리 그 대학원에도 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대학인데 대학원인데 무슨 또 원회 여러 가지 뭐 각종 오프라인 모임 어떻게 저 과정을 해 나가느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총 입학 동기분들이 제가 아까 교학팀장으로부터 물어보니까 28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등록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부동산 전공에도 이번에 조금 지원자들이 좀 적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또 여러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등록까지 마무리를 하셨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3월부터 새로운 신학기에 여러분들 접하게 됩니다. 총원회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 대학원 2.5년 생활에 많은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각 전공별 대표 회장님들을 뽑고 또 그 외에 또 총원회장을 출마를 해서 뽑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그 채널 기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총원회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미리 오셔서 각 전공별 사이트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좀 이해는 하겠지만은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 그 같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 원우들이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각종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앞으로 지내시면은 각 그 상하반기 이 기간 동안에 오프 모임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에 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그 클릭하셨던 25,000원 상하반기 각 내시는 이 원회비는 뭐 그런 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 또 수첩 제작 뭐 여러 가지 어떤 활용에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올해 2013년도 총원회장을 일을 맡았다고 하니까 여러 많은 그 분들께서 저한테 또 조언도 해주셨고 어떻게 해 나갈 거에 대한 또 부탁도 당부도 해주셨어요. 총원회가 이 학교하고의 어떤 뭐 투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복리 내지는 그 학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취득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같이 윈윈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서울 여기 이제 한양사이버대학교가 2002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또 대학원은 2010년도에 올해 4기차입니다. 한양대학교는 1936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와 또 깊은 오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재단입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이 택한 길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지금은 소셜 미디어 시대죠. 우리가 굉장히 바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오프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침 시간이 보통 집에서 5시 10분 기상이에요. 회사 도착하면 7시가 됩니다. 집에 가는 시간은 보통 11시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요.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한 12시 땡 10분 전 되다 보면은 오늘 같은 토요일 날은 아침에 제가 7시 반까지 자면은 거의 피로가 다 풀려요.
근데 저 친구 왜 저렇게 올빼미형에다가 뭐 새벽형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봤습니다. 물론 방학 기간에 굉장히 한가해야 되는데 한가할 수가 없어요. 올해 뭐 총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첫째는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직장도 요즘은 굉장히 경기를 타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떻게 해도 사업을 늘려가지고 좀 더 나도 직장이 잘리지 않고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연초부터 만들어갈 것인가. 또 여기에 국한할 수 없잖아요. 고향에 또 관련되어 있는 사회 관련되어 있는 각 그 단체, 학술단체 이런 여러 가지 학회 또 관계를 하고 뛰다 보니까 계속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빼곡합니다. 저는 수첩을 원래 안 가지고 다녀요. 지금 단상에 올라올 때 좀 메모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노트를 좀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저는 있어봐야 휴대폰 하나 달랑 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 메모나 일정이나 모든 스케줄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집합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그 사이버 대학원으로서의 우리가 좀 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옛날 그 기억을 하면은 2000년대 초기가 됩니다. 오래됐죠. 한 10몇 년 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때 디지털 선언이 있게 되죠. 아마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그 IT 강국으로서 출발했던 가장 큰 정부와 또 모든 그 관심 있는 그 스각들의 어떤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에 아마 여러분들 저 또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 제가 책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비매품입니다. 물론 사내용이죠. 그때 이제 컴퓨터 백과 재미있는 컴퓨터 즐기기. 오래전에 그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물론 뭐 돈 받고 판 건 아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제가 취미 중에 하나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뭐 저 친구 나이가 뭐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하지만은 결코 그런 부분에 뭐 여러분들 못지않게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원회는 오늘 인사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올 1년 같이 할 것이고요. 내년 되면은 다시 이맘때 여러분들 또 후배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 자리에는 새로운 또 제5대 원외회장이 아마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많은 또 어떻게 앞으로의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염려도 되시겠지만은 일단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올해 등록금 이래저래 해서 한 360만 원 납부를 하셨죠? 얼마나 부담됩니까? 뭐 아이들 자녀들 뭐 출가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혼들도 있을 텐데 이런 비싼 등록금 하반기에는 물론 입학금은 제외되고 한 290만 원 되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그때 매 학기 등록금을 300만 원만 잡아도 총 5학기에 1,500만 원 입학금까지 뭐 교재비, 잡비 하다 보면 2천만 원은 겉돌이 써야 될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될 겁니다만 절대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A 학점, A 뿔이 벌써 뭐 한 60%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A는 한 30% 나오지 않겠 싶지만은 잘 줍니다.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성적은 플러스 그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참여도라든가 또 어떤 개인적인 협동, 협력, 팀워크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들이 잘 봐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장학제도가 충분히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도교수님들이 또 지도교수님께서 어떤 그 베푸시는 또 이런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코 너무 또 우리 등록금에 대해서 큰 부담보다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길도 많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총원의 그 사무실은 바로 이 사이버 2관 411호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의할 때 또 주말 가끔 해서는 있을 텐데 언제라도 또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는 제 김상훈 지금 들어가셔서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찔러주면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에 대한 그 학교 소개할 만한 개인 신상은 이미 다 처음부터 공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각 그 교학팀 쪽에서 이제 어떤 그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지만 가능하면은 오픈시키세요. 지금은 오픈 시대입니다. 혼자서 어떤 그 비밀스럽게 생활할 수는 없어요. 자기 소개부터, 가족 소개부터, 자기의 걸어 나온 길, 또 공부하는 나름대로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오픈함으로써 많은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새로 사귀는 우리 같은 원어원인들 간의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이라 봅니다. 학교는 항상 열려 있고요. 또 각 그 전공별로 교수님들, 또 지도 교수님들, 언제나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겨주실 겁니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말 즐겁고 또 재미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공부 기간이 될 수가 있고 힘들고 또 중간에 휴학하시든가 자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들 그 들이오는 길 끝까지 완주하셔서 저와 같이 마지막 졸업학기를 멀리 내다보는 그런 희망을 처음부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부탁을 드릴 것은 어쨌든 올해 그 총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지 양상 내지는 공부하시는데 각종 편의 내지는 또 우리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뭐 어떤 총원회의 그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성공리에 또 잘 수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학교와 더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총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도 관심도 항상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또 어떤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각 전공별 회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문의를 해주시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각 전공별로 지금 안내를 받으셔서 전공별로 지금 다시 오리엔테이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개나 교수님들 소개 그리고 이제 전공에 따라서는 또 여러분들 환영 어떤 그 리셉션 식사까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전공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좀 어려운 시간 내시고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남은 일정도 여러분들 같이 그 보람 있게 보내시고 이제 시작한 대학원 생활 2.5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보람과 어떤 나름대로의 긍지와 어떤 결과를 꼭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고맙습니다.